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함꽃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오늘의 책 제목은 아이에게 주는 감정 유산이라는 책인데요. 감정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 우리 오늘은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아침 내 감정은 어떤지 한마디씩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마운 게 감정인가요? 고마움도 감정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감정과 생각을 잘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한테. 저는 약간 긴장된다? 왠지 그 긴장이 제가 만든 실수 때문에 긴장하시는. 그렇진 않고요. 헬렌님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인한 긴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책은 아이에게 주는 감정 유산이라는 책인데 겉표지에 보니까 가족 심리학자 엄마가 열어준 마음 성장의 힘이라고 써 있어요. 이 엄마가 누구인지 저자가 이나목 박사님이세요. 제가 저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나목 박사님은 가족 상담 치료의 대가이시고 명실상부한 가족 상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독일에서 부부가족 치료 전문가 또 가족 갈등 관리 조정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2004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족 치료와 가족 세우기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알리신 것 같아요. 35년 동안 3만 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3만 회. 그리고 EBS 라디오 방송에서도 상담 멘토로 또 활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는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우리 참 많이도 닮았다, 가장 가까운 타인 등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그냥 앞에 차례를 보면은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는 말에서 부모가 주신 어떤 심리적인 자원이나 자본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문을 여시고요. 파트는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이 존재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 아이 양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에피소드랑 같이 적고 계시고요. 파트 2에서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라는 제목인데 아이가 성장하는 건 결국 잘하고 성공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좌절이랑 실패에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만의 리추얼, 감정의 연결, 아이들에게 스킨십이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들을 아예 리추얼로 만들어서 아이한테 습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그렇게 해주신 그런 모습이 되게 나오고 있어요. 4번째 파트는 이제 부모님한테서 자기에게로 온 것들 중에서 불행 같은 그런 것들은 대물림하지 않고 끊고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남겨주려는,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여지고요. 5번째 파트에서는 정서적인 독립과 나아가기 해서 그 성인 자녀랑도 일상을 나누고 그 정서를 알아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저는 5번째 파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성인 자녀를 키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랑 나를 연결해보고 내가 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좀 넘어서서 아이를 떠나보내고 내가 아이한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35년의 어떤 구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3만 회 상담. 예, 그래서 와 1년에 도대체 몇 번을 상담을 하신 거야.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내공이 엄청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 헬레님이 추천하셨는데 네. 추천하신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남옥 선생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신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려지신 건 아니시니까 상대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도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네, 이게 딱 그 와닿으면서. 모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끈끈함,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묘한 모녀 관계에 네. 대한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 책은 그 모녀 관계를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네. 그런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의 내공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된 그 엄마로서도 있지만 또 가족 치료자로서의 그 내공이 이 한 권에 어떻게 보면 더 응축됐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감정 유산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안정, 나중에 미래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산을 이제 남겨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가정이라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이게 통찰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고 있는 어떤 감정 유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통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좋은 거는 전달이 안 되고 엉뚱한 것만 가서 나중에 정말 황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 이러다가 너 정말 뭐 네 인생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맞아요.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네. 그 진심을 전달하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애들이 좀 느긋하면 부모들이 좀 답답해 하거든요. 쟤는 너무 만만디 막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너무 게을러.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약간 빠릿빠릿하고 좀 전전긍긍해 가면서 자기 걸 좀 잘 챙기고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살짝 불안해하고 이러면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영어 배울 때 그거 이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소녀들이 아빠가 매일 외치셨던 우리 보면은 진짜 그래요? 보이즈 비 앰비셔스. 어렸을 때는 그거 저는 되게 거린데요, 막 이런. 그러니까 비 앰비셔스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비 앵셔스 불안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좀 적당히 불안해봐. 긴장감을 갖고 늘 네,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느리고 좀 이러면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약간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be anxious 이거를 전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아이한테 좋은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는 걸까? 나도 anxious하고 집에서도 anxious 하기를 약간 기대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감정 유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읽고 싶었어요. 네. 저는 보면서 이 이남옥 교수님 이분은 참 부모로부터
너무 훌륭한 감정 유산을 되게 안정적인 정서를 유산으로 받으셨고 또 자녀한테 그걸 또 되게 잘 물려주셨다.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감정 유산을 받고 또 아이에게 어떤 걸 이렇게 물려주고 있지? 예,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말을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나?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이 아이들을 스킨십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리고 은근히 아이를 몰아가는 그런 되게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아이가 입시를 치르기 전과 후가 너무나 좀 달라졌거든요. 뭐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근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든 원하는 대로 갔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입시라는 자체가 저를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되게 몰아갔던 그런 거에서 이렇게 놓여지니까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입출금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통장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은 감정들, 좋은 생각들을 내가 넣으면 되는 거지. 내 통장인데 이건 남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0으로 시작된 그 통장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아니 마이너스였다면 회복하고 플러스로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진짜 그런 통장을 우리 아이한테 줘보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라 감정의 유산을 이 아이한테 주면 얘는 엄마가 없는 곳에 아니면 엄마가 죽은 후에도 넉넉하게 잘 살아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사실은 되게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근데 그런 건지도 몰랐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닌데 라고 이제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근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저한테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걸 넘겨주시거든요. 마이너스를 저한테 주시죠. 근데 그럴 때 그걸 받아치는 맷집이 좀 생겼다거나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거를 해보자 이제 그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걸 건네줬다면 빨리 알아채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그 말은 취소 뭐 이렇게라도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잘 캐치할 수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은 우리 아이가 살아있고 저도 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해보자. 그건 무형인 거죠, 그 통장은. 그렇죠. 아쉽게도 형태. 아니 그리고 또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티키타카 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 기회들이. 맞아요. 네, 대화 자체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성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린 자녀들 아니면은 일단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되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줄었고 우리가 어쨌든 소통하는 거는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소통하는 게 문자라도 소통이 되면 그것도 그 괜찮은 다행이에요. 것 같아요. 저는 이 교수님이 자녀가 독일에 공부하러 갔는데 하루에 3번을 아침에 맞아.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잠잘 때 통화를 매일 그걸 리추얼로 삼으셨다는 게 네. 저는 와 진짜 놀라웠어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사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 어쨌든 뭐 바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바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작은 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이제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받아 보니까 그냥 문자로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뭐 이렇게 네. 오늘도 화이팅 이 말이 진짜 별게 아닌데 그냥 뜬금없이 중간에 뭐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이런 말을 누군가 안부를 그냥 탁 물어봐 주는 게 너무 생각보다 힘이 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매일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사실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인 자녀에게 약간 간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그러니까 약간 지레 짐작? 그래서, 뭔가 자꾸 연락을 하면, 엄마가 널 걱정하고 있고, 뭔가,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봐 많이 문자를 안 보내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랬고, 그게 아이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거꾸로 그걸 되게 섭섭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회복이 돼서 좋은 거는 저희 아들이 그런 게 있으면, 엄마 그런 게 되게 섭섭하고 서운해요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 그랬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면은 엄마가 자주 너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래서 되게 종종 이제 미국이랑 시차가 반대니까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긴 밤이니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리고 제가 밤에 잘 때 오늘 아침 오늘 화이팅. 뭐 좋은 아침. 이렇게 물론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안부를 묻는 것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예, 뭔가 또 그런 새로운 리추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안부를 가족이랑 나누세요? 저는 아이들은 정말 너무 가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요즘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같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랑 되게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한 구체적인 안부를 나누는 것 같아요. 뭐 당신 오늘 마음 어땠어? 괜찮았어? 뭐 이렇게. 어때요? 훌륭하네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냥 저희 남편은 저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어떤지. 저는 애들이 요즘에 자취하느라 집에서 나가 있다가 주말에 오거나 2주 만에 오거나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할 재료를 놔두면 작은 애는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직접 하고 큰 애는 해놓은 걸 먹길 좋아하니까 해놓고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으니 그럼 늘 고기지만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하고 아이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안아줘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애들 방에 가서 애들하고 안아요. 한 번씩. 그리고 남편도 오면 안아주거든요. 그럼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2시간 만에 왔는데 제가 또 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더운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이 무사히 집에 와서 나는 이게 너무 기쁜데요. 되게 좋은데? 그러고서 그냥 안아주고선 쌩 하고 가버려요. 네. 근데 그런 깨알 재미같이 그런 거? 네, 꼼씨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스킨십에. 그러니까 스킨십 리추얼을 맞아요. 그런 스킨십을- 그렇게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큰 성인인데 엄마가 안고 그래도 왜 이래 이러지 않고 싫어했죠. 싫어했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가 스킨십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나중심이군요. 언어를 근데 어. 둘째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에이. 그래서 그럼 너랑 나랑은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손 가끔씩 이렇게 탁 등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서로 좋고 큰애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엄마가 그만큼 반가워 그 표현을 아이는 스킨십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는 대로 제 중심으로 진짜 분명히 여자친구랑은 스킨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랑은 엄마인데 무슨 스킨십을 하겠어요. 애들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어떤 리추얼이 있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스킨십으로 하는 리추얼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대화도 별로 되게 정말 뜨문뜨문하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지 난 너무 듣고 싶고 얘네들 그냥 마음이 어떤지 그냥 듣고 싶은데 얘기 잘 안 해주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예배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모여서 걔네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자기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리추얼. 너무 훌륭한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인용문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인용문들이 너무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아서 그걸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아요. 네네. 진짜 뭐 어떤 거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 책 읽고
사실은 정말 모든 그 인용문들이 다 너무 좋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인용문들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우리 각자 용기 있게 잘 사는 거야.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아들을 보러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네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 그거는 거의 그런 시간은 거의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다 이제 커서 각자의 자리로 갔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너도 또 동생도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선교지의 부름을 받아서 그 각자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교사님들 가끔 안식년 가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처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다 이제 성인이 돼서 각자의 자리로 가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선교지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엄마도 엄마의 선교지에서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우리 각자 용기 있게 살다가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안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는 안 울어요. 앞에서는 웬만하면 안 울려고 하는데 이제 좀 말 시키면 또 울어요. 듣는데 너무 많이 것 울었어요. 같은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게. 저는 아이한테 뭔가 유산으로 남길 걸 생각을 잘 안 해봤었어요. 죽는 것도 잘 생각을 안 해봤고,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이 되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었고, 나도 죽을 것이고, 그럼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한테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가 짧게 글 써서 그걸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는 별로. 근데 제가 어느 날 엄마가 죽은 다음에도 네가 가끔 엄마 생각이 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처음에 그러더니 그때쯤부터 제가 보내는 글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예,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가는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 오히려 그게 유산을 이미 상속하고 있는 상태 같다. 지금이. 그런 것 같네요. 예, 떠난 다음에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이 상태, 약간 오버랩 되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카톡 하나 하고 뭐 밥은 먹었니? 그러고선 정말 10,000원만 보내거든요, 제가. 요즘 밥값 10,000원 딱. 좀 많이 좀 보내지 그랬어. 뭐 이러시는데. 요즘 밥값 15,000원. 아, 15,000원인가요? 아, 조금 더 보내야 되는구나. 비싸. 예. 아니 근데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 이제 교수님도 무슨 뭐 답을 찾거나 막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그냥 같이 나누는 시간.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팁도 알려주시더라고요. 10분이나 5분씩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토론이 되지 않게. 그런 이야기도 쓰실 만큼 서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헬레님도 그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좋았을 것 같고 꿈씨님은 그 긴 글을 엄마가 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게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그럴 대상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꿈씨님은 어떤 거 와닿으셨어요? 그 중간에. 저도 아까 맨 마지막에 아. 그 말이 되게 그랬고요.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한테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그러려면 엄마가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나를 알아야 아이한테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든 상담을 받든 아니면 혼자 성찰을 하든 내가 어쩌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하고 싶은 걸 아이를 통해서 하려는 건지 그 분간을 잘 못할 때 자녀 양육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통해서 이게 네 번째 파트 맨 뒤에 있는데요. 아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아이를 기를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아이한테 내 욕심을 담아내려고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소리님은? 저는 독립에 대해서 그 지킴이라는 그 글도 좋았는데 독립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 상황과 또 맞아서 그런지 자녀 교육의 가장 최종적인 방향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잘 독립하는 것입니다. 몸의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잘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분리와 독립은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진로 선택 등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나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나하고 다르고 내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 저희가 지금 힘써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랑. 존중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존중과 이해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 애가 다 이해가 되느냐 사실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야 존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존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존중이 아닐까. 네. 자꾸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 이해 후 존중 혹은 선 납득 후 사랑 표현 예를 들면 이렇게 자꾸 이해와 납득을 약간 선제 조건처럼 그러니까 전제 조건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삶의 경험조차 아주 제한된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알아. 그래서 너한테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네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시대 변화가 또 너무 빠르기 때문에, 꼭 그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단 그 답답함, 그러니까 사실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답답하기는 한데 왜 저러나 싶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이 왜 저러나 하잖아요. 왜 저럴까? 예, 저희도 많이 있어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거 저는 바라봐 주는데 못마땅한 눈빛이 아닌가 이게 우리한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저희 것 같아요. 아이가 둘째 아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남편도 막 되게 충격받았다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칭찬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칭찬의 양을 따지자면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실제로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가 막혀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생각이 이해가 됐다기보단 그 마음이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눈빛이 계속해서 넌 잘하잖아. 그래서 넌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잘해보는 건 어때? 넌 계속 네. 넌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라는 눈빛으로 계속 바라봤겠다. 그게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할 수 있지? 잘해야 돼? 너는 나의 희망이야? 뭐 약간 이런 투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100% 사라진 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와, 아이가 기가 막히게 그거를 마음으로 받았구나. 나는 그걸 말로 전달하진 않았으니까. 말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뿜어져 나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 너한테 그렇게 사과를 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해가 안 돼도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이 내 정서가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꼼씨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나에 대한 성찰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뭐 그게 정말 뭐 어떤 도움을 받든 정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게 되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둘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자꾸 그런 마음이 있지 요렇게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약간 도망을 다니다가 아이한테 딱 정확하게 아이가 전곡을 탁 찌르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도망가다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성찰을 나의 정신건강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맞아요. 네.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칭찬을 많이 안 해줬어요 라는 거를 그냥 그런 문자 그대로만 받았으면 이 말도 안 되는 배신하게 그쵸? 그렇게 했는데 칭찬을 했는데 그런 싸움의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그게 반전이 돼서 진짜 교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렇죠. 받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나는 내 감정과 내 관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관리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이에게 정말 좋은 감정의 유산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고 아이의 감정도 내가 옆에 정말 지킴이로서 함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멋진 것 같아요. 지킴이. 네. 네, 여기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런 지킴이 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독일에 있는 딸 3번 전화했다고 그러셨는데 일상을 나누고 교감했다. 근데 사실 3번 전화하는 게 통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그렇죠. 그런 걸 챙기는 오히려 일과표대로 정말 했는지 공부 양을 제대로 채웠는지.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때 딱 원칙이 아이의 정서를 알아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3번 한다면 그건 참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이거 참 한 번이라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아이가 어떤 하루였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신났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 나도 되게 신난다. 나도 좀 되게 속상하다. 나도 화난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결국 그게 정서 통장에 차곡차곡 저장이 정서 입금이 통장.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원칙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 187페이지도 있지만 걱정되는 상황도 있지만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진로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가 자기 길을 결정하고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그걸 좀 가만히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 객관화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잘 성장하겠구나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한다는 하기가 게 정말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 매일 네. 딱 그냥 그렇죠. 딱 붙들고 예수님 딱 붙들고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약간 맨 처음에 추천을 한 이유를 네, 이 책을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골랐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읽으시고 나서의 약간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맨 앞 페이지에 가족 심리학자 엄마가 열어준 마음 성장의 힘 그랬는데 야 나는 가족 심리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그냥 엄마인데 엄마가 열어준 마음 성장의 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와, 파이팅. 멋지다. 네. 저는 엄마가 열어준 마음 성장의 힘이 훨씬 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심리학자. 뭐 배웠으니까 사실은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엄마가 열어준 마음 성장의 힘. 네. 소리님은요?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이제 감정에 대해서 내 정서적인 것부터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이해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그 받아준다는 거, 마음을 본다는 거. 그게 내가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이야기할 때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은 정말 꼭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성인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성인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어린 자녀들서부터 성인 자녀까지 정말 엄마라면 그리고 사실 꼭 엄마여야 하나요? 아빠도. 맞아요. 네, 아빠가 물려주는 경제적 유산 말고요. 아빠가 물려주는 감정 유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읽고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부부끼리도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책으로 삼는다면 네, 교회에서든 뭐 프로그램을 써도 좋고 이 책은 이렇게 저렇게 꼭꼭 씹으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하나씩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면 좋을 그런 참고 책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이 쉽게 읽혔죠. 네.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어렵지 좋았던 것 같아요. 않은데 다시 돌아가서 봐야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지?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나 이런 때 있었는데 한번 돌아보고 나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또 결심도 해보고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끝부분에 저에게 네. 독립부분, 뭐 부모님 이야기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됐는데 오늘도 또 읽을 때도 좋았지만 같이 나누니까 역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책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